안녕하세요. 매거진 투데이의 김경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현입니다. 경식 씨. 네? 저 요즘 또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아, 고민이 있어요? 네. 무슨 고민이요? 제가 먹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네. 입맛이 없어요. 입맛이 없다고요? 응. 아, 아침에 뭐 드셨죠? 삼겹살. 아침부터? 응. 입맛이 아니라 그 입맛이 없어서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글쎄요. 자, 봄이라서 그럴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봄 타나? 봄을 타면 약간 식욕이 없나요? 그러면 이 네네. 식욕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아, 이거를 저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 음식으로 하면 됩니다. 어떤 음식이에요? 입맛을 되돌릴 수 있는 거 음식 바로 요거 냉이를 소개시켜드리죠. 냉이. 네, 봄나물이죠. 대표적인 봄나물이잖아요. 그렇죠. 달래냉이, 쓴바귀 중에서 이제 냉이입니다. 오. 냉이를 먹게 되면 말이죠. 네. 입맛이 금세 돌아옵니다. 이게 약간 씁쓸하면서도 이게 향이 좀 강하거든요. 그쵸, 그쵸. 향긋한 향이 나면서 그리고 여기 또 단백질도 많고 비타민도 풍부해가지고 건강에도 아주 좋다고 하네요. 이 냉이를 이용한 음식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냉이로 그냥 무침을 해서도 먹고요. 음. 슬쩍 데쳐서 그냥 초장 찍어 먹는 분도 본 것 같고 국으로는. 또 된장국을 또 끓여서 많이들 먹고 사실은 된장국에 먹는 게 가장 이제 보편화돼 있죠. 네. 냉이 된장국. 따끈한 쌀밥에 냉이 된장국 아유 좋죠. 입맛이 벌써 돌아왔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방송 끝나고 우리 점심 먹을 때 그 냉된? 냉den콜? 좋습니다. 자, 매거진 투데이 오늘도 다양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힘차게 출발합니다. 매거진 투데이 오늘은 서윤희 리포터가 준비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윤희 씨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중요한 세 가지가 있죠. 꼭 필요한 건데 바로 의, 식, 주 이렇게 세 가지죠.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관심이 많은 이 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먹는 거. 두 분 먹는 네. 거 좋아하시나요? 아유,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없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네. 좀 먹는 거 정말 따지는 편이라 좀 이제 아내가 좀 많이 힘들어하는데 왜냐하면 저는 기왕 먹는 거 네. 저한테 몸에 좋은 거 또 건강에 좋은 거 게다가 또 맛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까다롭네요. 까다롭죠. 저는 까다롭게 저는 선택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까다롭진 않은데요. 요즘 먹방 여행하세요? 아유 알죠. 프로그램 여행을 많죠. 가는데 네네네. 관광지를 가기보다는 그 지역의 유명한 맛집을 찾아가는 거. 저는 뭐 그럴 때 행복을 느낀달까? 기억에 남는 맛집 어디 있어요? 저는 강릉. 강릉. 강릉의 물회와 물회. 꼬막 비빔밥이 이 말하면서 침 삼키니까 이게 꼬막 막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군침이 도네요. 네. 네, 네. 그리고 요즘에 TV에 먹는 거, 맛있는 음식에 대한 프로그램과 코너가 엄청 많잖아요. 유심히 잘 봐뒀다가 내 스타일이다 싶은 거 있으면 재빨리 메모해놓고 그곳을 찾아가는 게 저도 요즘 저의 행복이거든요. 맞습니다. 저희가 좀 지금 방금 음식 얘기를 쭉 했는데 네. 음식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 요거는 뭐 본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히 이제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맞아요. 이 먹는 행위 자체. 그래서 이제 선진국 따라가잖아요. 네. 저녁 시간이 한 30분, 20분에 끝나는 게 아니라 1시간 이상씩 길게 잡아서 그걸 분위기도 즐기고 건강도 챙기고 그런다고 합니다. 네, 우리도 그러잖아요. 네네. 방송 끝나고 뭐 먹을까? 그런 고민할 때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인지 음식에 대한 다양한 문화가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현대인들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VCR 먼저 만나보시죠.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한층 더 신중하게 식품을 구입하게 됐죠. 제품을 구입하기 전 다양한 정보를 확실하게 체크해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식품에 대한 불신을 잠재우고 있는 안심 먹거리에 대해 알아볼게요. 함께 만나보시죠. 체크슈머, 제품 성분과 원재료를 확인하고 구입하는 깐깐한 소비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요즘 들어 먹거리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이런 체크슈머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마음 푹 내려놓고 먹을 만한 곳이 없나 해서 제가 이곳에 찾아와 봤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제가 찾아온 곳은 서울 마포에 위치한 한 음식점. 까다로운 현대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안심 먹거리를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궁금해서 방문해봤는데요. 제 후각을 자극하는 맛있는 냄새가 물씬 풍기더라고요.
이분들이 굽고 있는 고기 많이들 좋아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저는 건강에 좋은 먹거리라고 해서 풀이겠거니 하고 왔는데 어머나 세상에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고기였어요. 이 가게는 대체 무슨 가게인가요? 네, 저는 이 가게를 하려고 처음에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강 고기가 있어서 다른 주위에 비해서 가격도 저렴하고 이 고기를 어디 백화점에도 유통시킬 수도 있었지만 고객이 직접 저희 집에 와서 가격 싸고 저렴한 가격에 드실 수 있게끔 이 자리를 마련하느라고 제가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 가게에서 주력하고 있는 육류가 있을까요? 네, 여기에서는 소고기하고 돼지고기하고 같이 팔고 있습니다. 우리는 컨셉이 모든 고기를 소, 중, 대로 해가지고 모든 고기를 같이 즐길 수 있는 컨셉으로 특수부위를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또 고기 킬러 아니겠어요. 보기만 해도 입맛이 다셔지는 고기들 앞에서 일단 무릎을 꿇었습니다. 촬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성을 놓고 열심히 고기 굽기 시작! 불판 위에서 맛있게 익어가는 모습을 보니 저절로 입맛이 다셔지는데요. 적당하게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이 시간이 너무 길어요. 자글자글 고기 익어가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제가 고기를 굽고 있는데 저 도저히 못 참겠어요. 빨리 일단 한 점 먹어볼게요. 와, 정말 소리랑 냄새가 노릇노릇 구워진 삼겹살. 삼겹살에서 이런 육즙이 느껴질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저 지금 아무 양념도 안 찍어 먹었는데 굳이 뭘 안 찍어도 될 것 같아요. 느끼하지도 않고 간도 딱 되어 있고 이 육즙 어떡하...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먹어본 것 같아요. 그동안 먹었던 고기와는 달리 육즙이 그대로 느껴지고 맛도 뛰어나서 무척 만족스러웠답니다. 자꾸자꾸 젓가락이 가서 저도 모르게 이 고기들을 잔뜩 먹고 말았어요. 제가 고기를 먹어보니까 네. 너무 맛있고 저 정말 배부른데도 돼지고기도 너무 맛있고 소고기도 너무 맛있고 배가 불러도 계속해서 먹게 되는 그런 맛인데 고기에 좀 특별한 게 있을까요? 고기가 차별화된 고기입니다. 다른 고기는 구웠을 때 보면은 이 옆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는데 이 고기는 냄새 자체가 나지도 않고 쑥돼지를 구웠는데도 절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정장 차림으로 이렇게 고기를 굽고 있습니다. 어쩐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건강 먹거리, 안심 먹거리를 모두 찾고 계시잖아요. 이 고기는 안심 먹거리에 속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심 먹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고기는 특징이 다른 고기에 비해서 오메가3가 들어있어서 기름이 굳지 않고 우리 몸에 선진 대사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고기로 먹거리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깐깐한 현대인들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안심 먹거리, 이곳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왕 먹는 거 맛도 좋고 건강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게 요즘 사람들이잖아요. 이러한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으니 조금은 걱정을 내려놓고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분들이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기 정말 맛있게 드시고 계신데요. 고기 드셔보니까 어떠신가요? 맛있어요. 고기 일단 맛있고 기름이 몸에 좋다 그래서 와봤는데 이 기름이 뜨겁지도 않고 전혀 느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기름을 털고 먹어야 되는데 이건 기름하고 같이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몸에 좋다 그래서 맛있었고 많이 먹었습니다 오늘. 고기가 약간 다 똑같은 고기인 줄 알았는데 지방이 약간 고소한 맛이 좀 더해서 약간 먹기도 편하고 맛이 괜찮더라고요. 이처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먹거리,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 답을 찾아보기 위해 충주로 향했습니다. 충주에 위치한 이 회사는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소중한 환경은 날이 갈수록 오염도가 심해지고 있죠. 그로 인해 안전한 먹거리가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지난 2015년 회사를 설립한 이후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건강한 먹거리를 찾아서 충주까지 내려왔습니다.
건강한 먹거리 문화를 선도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건강한 먹거리 문화를 만들고 계신 건가요? 저희는 이제 축산농가입니다. 이 회사가 축산농가 법인으로 만들어진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자부심 가지고 일하려면 저희가 기르는 축산물들이 건강해야 된다는 게 항상 머릿속에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건강한 축산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오메가3를 시작을 했고요. 거기 원료로서는 이제 국내산 원료가 되게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원료를 발효 숙성이나 배합의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허 기술로 만든 사료를 먹었을 때 건강한 축산물이 나오고 그걸 먹었을 때 국민들도 많이 건강해질 것 같은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노력들이 우리나라 축산업에도 어느 정도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제가 이제 건강한 사료를 만들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좀 이렇게 좋은 현상이 더 있었어요. 보통 송아지들이 태어나면은 이게 설사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희 사료를 먹고 나니까 송아지들이 설사를 하지 않습니다. 설사를 하지 않으니까 확실히 더 건강하게 크고요. 또 출하할 때도 체중이나 등급이 잘 나와서 농가 소득도 되게 높습니다. 이처럼 가축은 물론 우리 사람들의 건강까지 신경 쓰는 제품들은 바로 이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제품은 바로 사료인데요.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사료는 기존의 사료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해요. 대부분의 경우 사료 원료는 수입품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이곳에서는 사료 원료의 많은 부분을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옥수수 위주였던 기존의 사료와는 달리 30에서 40여 종류의 다양한 국산 곡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사료를 생산해 내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료를 생산하고 계신가요? 저희 사료 원료는 다른 사료 원료하고 달리 아주 국내에서만 생산되는 아주 자연 친화적인 여러 가지 농업 부산물들을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료는 사실은 옥수수나 대두박 전부 다 수입해서 쓰는 사료가 대부분이고요. 종류도 뭐 4가지에서 6가지, 7가지가 전부 다 합쳐봐야 그 정도뿐이 안 되는데 저희는 한 30 내지 40가지 정도 사료를 쓰고 있습니다, 원료를. 그런 사료를 먹고 자란 가축들에게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게 또 어떤지 그리고 이곳에서 어떤 것을 공급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 사료를 먹은 축산물들은 오메가3가 많이 함유가 되지 않습니까? 소, 돼지, 닭 이렇게 생산되지만 또 그 돼지나 닭으로부터 생산되는 그 가공품들 뭐 예를 들자면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이제 오메가3가 많은 우유가 되면 거기서 생산되는 발효유, 치즈 이런 것들이 이제 가공이 나오고요. 또 돼지는 돼지고기로부터 소세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 닭이야말로 뭐 맨날 계란이 나오는 거고 정말 우리 국민들이 항상 언제나 접하는 음식들이 항상 오메가3가 자연적으로 많이 함유된 식품들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런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입니다. 이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구매에 앞서 식품의 성분과 원재료까지 꼼꼼히 따져 나의 몸을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스스로가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매거진 투데이가 이 트렌디한 소식을 정보를 많이 따르다 보니까 네. 오늘 또 하나 또 배웠어요. 책 슈머? 네. 책 슈머. 네, What is a check humor? 네, 저도 이번에 방송을 통해서 네. 처음 알게 됐는데 이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영어예요. 확인하다의 체크와 그렇죠. 소비자를 뜻하는 단어죠. 컨슈머가 합해져서 체크 슈머라고 하는데요. 네. 이 먹거리 성분과 원재료를 꼼꼼하게 확인한 다음 구매하는 요즘 소비자들, 현명한 소비자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전해요. 진짜 저는 따져요. 사실 VCR 보면서 네. 살짝 반성을 했던 게 체크 슈머는 아니었거든요. 네. 예쁘게 나오는 SNS에 올릴 그런 예쁜 음식만 먹었는데 네. 좀 반성이 되네요. 체크 슈머라는 신조어가 괜히 생긴 게 아니더라고요.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대한 수요가 네. 점점 더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인지 이 착한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 안심 먹거리 등등 네. 이런 소비자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것에 대해 이런 것에 초점을 둔
그런 음식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보가 많아도 사실 그 안에서 뭘 골라야 될지 우리가 고민될 때 있잖아요. 네. 자세한 기준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안심 먹거리가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했는데 아무래도 뭐 이쪽 분야의 전문가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먼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 축산식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네. 축산식품을 하면은 소, 돼지, 우유, 치즈, 버터 이런 걸 저희가 축산식품이라고 합니다. 네. 산업이 발달하면서 모든 영역이 다 산업화돼 가고 있고 네. 특히 축산식품조차도 산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산업화 과정에서 대량 생산, 기업의 생산의 경제적 이익 추구로 인해서 축산물에 대해 안전성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 아, 맞죠. 그래서 그런 안전성이 곧 우리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은 산업화보다는 좀 더 자연적으로 자연에 가깝게 해기해서 자연의 식품을 만들자 하는 게 저희 회사의 꿈이고 지금까지 해온 노력입니다. 아, 자연으로 돌아가는 건강을 지키는 회사다. 네. 아니 우리가 이전에는 웰빙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뭐 웰빙이 하나의 일환일 수 있겠지만 안심 먹거리가 가장 큰 주제더라고요. 네. 안심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들의 이유가 있을까요? 예, 요즘은 이제 저희가 과거에는 축산식품을 단순히 부의 상징으로 먹거나 아니면 배가 고파서 먹는 단순 식품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의 축산식품들은 이제는 정신적 가치와 육체적 가치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된다. 정신적 가치라 하면은 식품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어서 올바른 생각, 올바른 행동을 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가치이고 또 하나는 육체적 가치라면은 사람이 성장하는 것만큼 몸에 체중이 늘어난 것만큼 키가 큰 것만큼 식품이 쌓여 있는 겁니다. 즉 내 몸은 식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식품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내 몸에 쌓여 있어야 제 몸이 건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건강이 중요한 겁니다. 화면 보니까 이제 한우, 뭐 돼지, 닭, 계란, 우유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네. 이런 식품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생산한 식품은 네네. 단순히 먹거리 시장, 단순 먹거리에서 탈피하자는 겁니다. 네. 식품을 통해서 건강도 얻고 또 내 몸을 유지하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소, 돼지, 닭들은 자연으로 얻어붙은 식품을 얻어 먹고 성장했습니다. 그렇죠. 그걸 인간이 섭취를 했던 건데 네. 지금은 경제적 발달이나 대량 생산, 경제적 이윤 추구로 인해서 가축에 때 불필요하게 쓸데없는 걸 많이 먹이죠. 그 대표적인 게 옥수수입니다. 사실 가축의 사료는 대부분이 옥수수거든요. 그 옥수수는 대부분이 또 미국으로부터나 아니면 그 기타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겁니다. 네. 사람은 태어날 때 1대2의 오메가 밸런스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네. 오메가 밸런스라면은 오메가3와 오메가3의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 비율을 맞습니다. 비율? 네, 그게 네.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오메가3가 1일 때, 오메가6가 2일 때 네. 사람이 태어날 때 가장 건강한 몸인 거죠. 네. 그런데 옥수수 같은 1대 40인 오메가 밸런스의 제품을 네. 가축이 먹게 되면 소도, 돼지도, 우유도, 계란도 1대 40이 되는 겁니다. 그걸 또 사람이 먹게 되면 사람의 몸도 1대 4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결국 사람의 몸도 태어날 때 몸을 버려지고 몸이 변형이 오는 거죠. 그래서 각종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이런 걸 좀 돌려보자. 과거에 원래 태어날 때 1대2 그 상태로 돌려서 우리가 섭취를 하자는 거죠. 이런 게 지금은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연으로 정말 태어난 본디 그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게 대표님의 철학이신데 이러한 특징을 가진 식품들을 연구 개발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어렵죠. 같아요. 그렇죠. 많이 실패도 어렵죠. 많이 하셨죠. 많이 실패했고요. 네. 이런 상품들은 사실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어려운 거는 원료입니다. 원료. 왜냐하면은 우리가 말한 1대4의 상품을 만들려고 했는데 먹는 게 1대4 이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1대4 원료는 사람도 못 먹는 귀한 겁니다. 그럼 이걸 사료를 이용해서 가축한테 급여해서 인간이 식품을 얻으려면 경제성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들어도 경제성이 없다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현실성이 없는 거죠. 현실성이 없는 거죠. 네.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상품들이 저희는 국내에서 생산 원료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수입에 의존한다는 거는 저희 산업화의 발전에 좀 저희 요소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원료를 찾아내고 개발하는 과정이 많이 힘들었다. 이 두 번째 그런 것이 있고, 세 번째는 이런 가지고 가축화태 급여 상품을 만들어냈을 때 네. 소비자한테 다가가야 되고 네. 소비자가 기꺼이 소비해줘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상품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져 있고 특히 새로운 상품 또 저희같이 중소기업이 만드는 상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쉽게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네, 아무튼 이런 어려움을 딛고 네. 선보인 제품들 사실은 정말 여기서부터 신뢰가 가는 게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부터 벌써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원래 저희는 이런 제품을 해외 수출을 많이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아시다시피 많은 전염병으로부터 아직 자유롭지 못한 나라이기 네. 때문에 그런 축산식품 수출을 못하고 네. 사료본토 수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세계에서 가장 사료를 수출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네. 네. 저희도 미국에서 대부분이 사료를 수입하고 있는데 거꾸로 네. 저희가 미국에 사료를 수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이렇게 앞으로 건강 먹거리 그리고 안심 먹거리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지속이 될 텐데요. 네. 대표님,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수출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점점 시장이 넓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네네. 제품들도 개발이 되겠죠? 이제 많이 제품이 나올 겁니다. 네. 지금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계란, 치즈, 버터, 생크림 이런 상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은 네. 앞으로 농업은 단순 농업에서 생명과학으로 변질이 돼가고 있고 네, 변화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네. 그런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서 이런 식품 단순히 식품이 아니라 생명 응용 과학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뭐 트렌드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한 화장품, 마스크팩, 그다음에 우리가 먹는 여러 가지 기능성 식품들, 또한 의약품, 의학 소재 이런 쪽에 저희 상품을 응용하고 있고 곧 그런 상품들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대표님이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먹는 게 먹거리가 곧 생명이라는 단어가 딱 가슴에 와닿는 게 그만큼 먹거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신승호 대표님 그리고 서윤희 리포터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씨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어떤 말이요? 부부는 닮는다. 들어봤죠. 네, 함께 오랜 시간 지내면서 이제 말투와 행동, 표정까지 이제 닮아간다는 얘긴데요. 네. 건강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네, 한 사람의 건강이 나빠지면 다른 한 사람의 건강도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실제로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네. 3년간 520쌍의 부부를 조사한 결과 네. 한쪽에서 고혈압이 발생했을 때 다른 한 명이 고혈압이 발병될 확률이 2배 높았다고 합니다. 그거 보고 또 자기도 열받는 거야. 그거 갖고 열받아, 이러면서 또 열받는 거야. 그리고 비만과 우울증의 경우에도 각각 1.7배 그리고 3.8배 높았다고 합니다. 네, 높죠. 네, 그 이유는 이제 오랜 시간 이제 함께 살면서 네. 식습관, 운동 습관이 이제 비슷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한쪽이 아침을 걸으면 다른 한쪽도 함께 걸을 확률이 7배라고 합니다. 또 한쪽이 운동을 안 하면 네. 다른 한쪽이 또 운동 안 할 확률도 2.4배나 된다고 합니다. 높네요. 네,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는요. 나 혼자만 건강을 챙기고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부부가 같이 하는 거죠. 네, 함께 해야 되죠. 네, 그렇게 네. 되면은 같은 질환을 앓게 됐을 때 네. 동병상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느끼고 어려운 순간에 같이 극복하는 거죠. 네, 서로 의지가 되겠죠. 네. 자, 부부 생활을 함께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요, 건강상 문제가 있다면 함께 같이 노력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